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26일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5.18이니까 먼저 이것 좀 여쭤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메시지를 내면서 미얀마 사태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었고 검찰 수장까지 지낸 사람이죠. 예. 사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특히 군부 정권 하에서 보여왔던 모습은 뭐 민주주의라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얀마 사태의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적인 권위에 따르지 않는 군부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지라는 점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미흡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셨던데 네. 이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박주민, 김용민 뭐 이런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번에 이제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백혜련 전 간사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사실 간사 역할을 더 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물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원칙적인 목소리 계속 앞으로도 내긴 낼 텐데요. 그런 것이 되게 고려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공수처가 설립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직 미진하다. 뭐 중대범죄수사처라든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속도 조절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우리 정부 시절에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제 약간 수사가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돼 왔었던 것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방향으로 계속 갈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왔고 또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그리고 방향성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도부에게 지난 검개 특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다뤘던 게 이제 당 특위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보고한 후에 이제 지도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대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검찰 개혁만 민주당이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삶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좀 목소리를 많이 못 냈다거나 또는 성과를 못 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검찰 개혁과 그 민생이 배치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 개혁만 한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좀 반성의 목소리를 내시고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저도 이제 간사되면서 인터뷰하면서
민생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조화를 찾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마치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처럼 자꾸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 좀 프레임이 잡혀 나간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수사 기소를 좀 더 분리하는 이런 방향이 만약에 입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그 시점은 사실은 꽤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건 그런 타임 스케줄 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수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후보들이 모두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선 뭐 1호 사건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무게감 또는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했지라는 의구심을 저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는 상황인데 이 1호 사건의 무게를 의미를 좀 더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그런 이유에서 또 공수처를 이렇게 비판하기만 한다면 또 공수처가 또 제대로 자리 잡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 좀 의아하긴 한데 예. 당장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김학의 건으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규현 검사 등 사건을 공수처 이첩했는데 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사건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그냥 기소했거든요. 네. 공수처로 넘기려면 다 공수처로 넘기고 기소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네. 관련자들이 같은 공범인데 이거를 누구는 공수처로 넘기고 이성윤은 그냥 기소해버리고 이거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사실은 그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특히 이제 입법자의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법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도 사실 공수처가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혹시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법원이 좀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자,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지금 보수 언론 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에서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보십니까? 우선 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인데 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자리에 비게 된다면 검찰의 어떤 조직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그때까지 진행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검찰의 기소 중에 정치적인 어떤 함의에 의해서 또는 조직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소들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26일로 잡혔는데 네. 결국은 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아마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당에서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계시겠죠? 네, 뭐 지금 청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석윤 지검장 이야기하면서 뭐 기소, 정치적 목적 이런 얘기도 하고 이규영 검사 건은 왜 그럼 공무처로 이첩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규영 검사가 SNS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관련된 기사의 제목 정도만 봤습니다. 예. 네. 본인이 좀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긴급 출금에 관련해서 검찰이 형제 번호가 없는 피내사자 그래서 허위 공문서고 직권남용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살펴봤더니 형제 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금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이런 걸 올렸는데 이거는 결국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아마 이 사건에 이제, 관해서. 예.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규영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선택적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아마 공수처에서 잘 살펴보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최근에 젊은 친구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한 분은 한강 사건이었고 한 분은 평택항 사건이었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만 보도를 해서 이 평택항 사건은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산업재해 사건이 글쎄요. 하루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1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뉴스에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당이 산업재해 예방 TF 첫 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실제로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제 깊이 관여를 했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또는 벌금의 경우에 좀 하한 손을 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돼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그 법 통과 시점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가 좀 됐고요. 그 법 개정에 앞서서 지금 또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우선은 그래도 그러면 우선은 또 시행령 부분도 또 꼼꼼하게 좀 챙겨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됐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